예, 후보자님 화면을 좀 보실까요?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예요. 후보자님 재산신고는 90년 법관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해오셨고 재산 공개는 2009년부터 하셨죠? 재산 등록은 법관 인관한 후에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재산신고한 지는 오래됐고 재산이 예. 공개된 거는 2009년도부터. 예, 고등부장이 되면서부터. 그런데 후보자 장녀의 시티뱅크와 PNC뱅크의 외국 계좌 신고는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인사청문 요청서에 재산신고 시에 처음으로 하셨어요. 2009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후 한 번도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장녀의 해외 계좌를 공개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교육비 생활비를 보내준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국 생활에 대해서 제가 해외 계좌를 왜 이번에는 그걸 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전에 왜 신고를 안 하시고? 예, 재산 등록 신고는 제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지명된 후에 자녀의 해외 계좌가 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의 미국 PNC뱅크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입니다. 2018년 $10,000부터 해서 2023년 $10,000까지 6년간 $58,000, 우리 돈으로 약 6,800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상 예금이 소유자별로 1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신고해야 되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배우자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해외의 장녀 계좌에게 송금했는데 이 부분은 재산신고로 해서 뺐어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2018년 $10,000를 받은 시점부터 국내에 가지고 있던 계좌에 1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장녀의 예금은 계속 증가되었고요. 이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답변을 해보시죠. 예,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요.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거 증여세 탈루 아닙니까? 제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아니요, 후보자님,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늘었다니까요, 계속. 돈이 있다니까요. 그 예. 돈을 안 쓰고 지금 어머니한테 받아서 계속 쓴 거라니까요. 예, 제 처가 아마 이거 증여세 탈루한 거 맞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장녀만이 아니라 장남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면 보시면요. 장남이 근무한 미국 소재 부티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 여기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고요. 2017년 2월 17일에 발급된 확인서에는 2014년 8월부터 근무했고 연봉이 $8만 5천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9일자 후보자 명의의 사실 확인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장남의 연봉이 $9,360, 보너스가 $15,000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남이 서류상으로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 장남 어느 계좌로 받았습니까? 모릅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제가 제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받은 소득 중에 2만 불 이상이 세금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살던 임대료로 다 나가가지고 후보자님 예, 계속 본인이 재산신고 대상이고 직접 재산신고를 하셨고 예, 근데 이 장남과 장녀는 재산신고 거부 대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촘촘히 빠져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그 부분을 해외 범죄를 재산으로 저지른 걸로 인식하지 않. 보여요. 후보자님. 이게 송구스럽다고 되시는 문제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뭐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셔도 끝낼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공직자윤리법을 두고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고요. 신고 제대로 안 하셨고 수천만 원의 해외 송금 사실 다 누락해 가지고 또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이런 의혹도 충분해 보입니다. 어떤 행태도 이거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법을 잘못된 위반을 부분이 하셨더라고요. 있다면 판사님 법을 위반하셨더라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장남과 자녀의 건강보험 자료 내내 안 내시다가요. 어제 늦게 제출하셨어요. 근데 건강보험법도 위반한 걸로 보여요.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현황이에요. 장남은 2019년 1월까지 계속 후보자의 직장 피부용자로 등록돼 있었고요. 장녀는 2022년 11월까지 역시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남과 장녀는 재산 소득도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신 걸로 보이고 또 최근까지 그러셨어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해외 직장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 줄은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판사님은 뭐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세요.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